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매우 갈등될 때가 많죠.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멀리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손절을 해야 할 사람들 유형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생각을 잘못하시면 뭐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거나 부적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주술을 지금 의뢰하다든가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게 무조건 다 틀리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무조건적으로 주술이나 이 무속 이런 거에 좀 의지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뭐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최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는 이 얘기가 그냥 절대적인 거라고 믿기보다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이 채널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모두 100%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쁜 사람을 피해낸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손절을 하고 피해야 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근처에 또 인연을 맺고 그러려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까이 하고 멀리 하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물이 들기 때문이에요. 나쁜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물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교과서적이다, 뭐 고리타분하다 생각 들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단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사업이라든가 뭐 직장에서라든가 아니면 자기 재능 개발에 있어서 뭐 발전을 하거나 발전을 못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쌓이다 보면은 언젠간 팡 터져가지고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공든탑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뭐 선행이 쌓이다 보서 어느 순간 결실을 맺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씨앗, 그리고 새싹이 돋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탁 터지는 때가 있죠. 이거는 선이건 악이건 똑같아요. 제가 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악의 씨앗이 있고 선의 씨앗이 있어요. 너무나 조그만 씨앗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지도 인지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제대로 잘 선택하고 있는지 판단을 잘 할 필요가 있죠. 혼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뭐 더 경험이 많은 분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벤치마킹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하면서 지혜로운 해결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으냐? 당연히 스스로 이제 고민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좋긴 해요. 하지만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또 일하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게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타로 상담은
33,000원밖에 안 해요.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너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 33,000원으로 타로점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이 솔루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적으로 막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저도 사람이고 또 다른 또 의뢰도 있고 또 다른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타로 상담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상담을 하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결점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거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동질화. 동질화를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누군가하고 싸웠어요. 누군가하고 원수지간이 됐어요. 누군가하고 경쟁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활할 때에는 무조건 상대방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반대는 어느 순간 여러분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반대 하다 보면은 자기 갈 길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집단 같은 경우는 계속 저주, 혐오, 비방, 허위, 날조, 그리고 반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가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부정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부정했던 말들을 다시 또 인용하기도 하고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신내림을 막 사기라고 막 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신내림을 안 받으면 그것도 사기다 말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악을 징벌한다, 이것도 현명한 생각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악이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요? 저는 경험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너무 막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악마가 되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악의 원리예요. 처음엔 누구나 다 정의의 칼을 뽑습니다. 근데 막 치다 보면은 이 정의 실현의 재미가 들려서 나중에는 악의 무리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멀쩡한 사람을 악의 무리로 만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현재 제가 많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뻔히 보이는 나쁜 놈을 두고 왜 그만둬야 돼?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게 무조건 반대, 처단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거는 반대, 혐오, 비방, 허위 날조, 처단, 이거밖에 몰라요. 사랑이라든가 포용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과 포용과 이해가 사라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악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되거나 괴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밸런스를 잃으면 안 된다,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얘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화를 내다가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웃다가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막 언쟁하다가도 또 껄껄껄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악수하다가도 또 대화 나누다가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사용하는 거지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대체로 감정에 휘말리는 분들은 어느 순간 본인이 흑화되어 있어요. 악의 무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죠. 근데 나중에는 할 줄 아는 게 처단, 허위 비방, 날조, 혐오, 증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빼면 껍데기가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의 섭리의 신의 섭리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합니다. 살아생전에 무엇을 즐겨했고 어떤 감정을 즐겨했는지가 그 사람의 사회세계의 여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평소에 누구를 막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은 당연히 천국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갑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막 누구 비방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막 허위 날조하고 처단하고 이런 거 막 즐겨하면서 행복해하는 분들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어디에만 있죠? 지옥에 많아요. 지옥에 당연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상하다, 나는 악의 무리를 처단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 지옥에 가요. 뻥이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거는 한마디도 방송에서 하지 않아요. 이 방송은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거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근데 죽고 나면은 이제 제 말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인간은 선과 악이 다 있어요. 빛과 어둠이 다 공존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시기 질투를 느끼고 사랑감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선도 베풀고, 하지만 이면에는 분노가 있고 또 악의 그런 어두운 면이 있어요. 막 진짜 찔러 죽이고 싶고 막 너무 열받으면. 근데 그거를 밸런스, 중화가 아니에요. 상쇄도 아니에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살아있지만 균형에 맞아 있는, 그게 바로 신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휘말리지 않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순간 판단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당장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을 또 계속 고민하는 거죠. 어느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역지사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상대방이 틀리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역지사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틀리고 나쁘다고 단정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진짜 숨겨둔 속마음을 알 수가 있고 의도를 알 수가 있고 그 목적이 뭔지를 알 수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를 지킬 수 있고, 네, 안 좋은 불행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항상 깃들고 행복이 깃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점점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많은 막 사람들이 밀어채고 배타적인 것만 잘해요. 죽이는 거 잘하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석을 잘하는 이유가, 제가 원래 특기가 분석이에요. 해부 분석 정말 잘합니다. 선거 이런 것도 잘 맞추고요. 누가 당선될지 아닐지도 알고. 제가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해박합니다. 굉장히 해박해요. 제가 2017년에 예언한 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예언도 되게 잘하긴 해요. 그것도 이제 그거를 들을 만한 그릇이 되는 분들한테만 얘기하고요. 어설프게 그릇이 작은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분 반드시 또 입에 칼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진술도 이게 바로 그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 그릇을 보고 그 사람이 담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과다하게 주면은 결국은 여러분 등에 칼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역지사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되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나쁜 놈이라 해도 나쁜 놈 입장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한다는 거는 공감해주고 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100% 파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의도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섭리의 깨달음의 길에는 이렇게 항상 역지사지예요. 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신자들은 신에게 기도를 겁나게 많이 합니다. 항상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저는 제가 깨달음 얻을 때 어떻게 깨달았냐면 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차피 신을 닮아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면 모든 게 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지사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거를 실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 이제 범죄 연구하는 그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범죄가 어떻게 될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를 알 수가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가 없어도 타로 마스터가 아니라도 웬만한 거는 다 예측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로 좀 한번 보세요. 저기 그 어떤 이제 무식한 사람은 뭐 신내림만 받고 타로 좀 본다고 막 뭐라고 욕하고 막 그렇게 헛소리를 이제 지저대는데, 그런 이제 그 무식하고 사기꾼 같은 거 선무당은 이제 좀 멀리 하시고, 그 타로점이랑 신내림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질화, 동질화를 항상 잘 읽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뭐 그 하나만한 소리다라고 막 비웃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실천하냐 이겁니다. 아는 건 다 알죠. 뭐 우리가 유유상종 듣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접목시키고 활용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항상 내가 나랑 안 받는 사람을 반대 계속 반대나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반대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절벽을 등지고 있었어요. 뒷걸음질하면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반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절벽을 등지고 있어. 왜냐하면 그 옳은 길, 현명한 선택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반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미워하는 것도 멍청한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는 감정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곰곰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 판단을 잘하면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남을 괴롭혀서 막 폭리를 취하는 그런 죄악도 안 저지르게 되고, 사람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동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전에 제가 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가까이에 될 사람이 누구냐?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 똑같은 세상을 보아도 밝은 면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잡아내는 사람. 재능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을 봐도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단점, 장점 둘 다 보면 더 좋겠죠.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장점도 읽고 단점도 읽고 어두운 면도 읽고 밝은 면도 읽고 그 사람의 재능도 캐치하고 알아채고 또 못하는 것도 캐치하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상황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평소에 그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의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봐도 거의 100은 맞을 거예요. 99%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람한테 치이고 막 조직생활에서 치이면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뭐 전원주택에서 처박혀가지고 그냥 나오질 않고 저기 사람 드문 데 들어가서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포기한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이랑 부대끼면서도 이게 습관이 되면은 딱 보면은 완전히 한 1, 2분 안에 상대방 다 파악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되고 심지어 직업까지 다 맞춰요. 그러려면 연구 많이 해야 되고 관찰 많이 해야 되고 일단 중요한 거 기억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릿속에 항상 그 목록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현명해지는 거예요. 싫으니까 밀친다? 배타한다?
안 본다? 이게 꼭 능사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기 전에는 상대방을 100% 파악은 해야죠. 내가 오랜 시간 가지고 분석해봤는데 이렇더라.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내리치는 거는 소중한 데이터를 하나 놓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지혜를 얻을 기회를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뇌가 언제 죽냐면 증오와 혐오와 무시, 오만, 자만, 혐오 이런 거 할 때 뇌가 멍청해져요. 점점 야만 사회일수록 되게 폭력적이고 혐오적이고 이지매를 잘하죠. 일본 사회에서 이지매가 많이 발달한 이유는 그 원숭이랑 되게 습성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클럽인데 가면은 혼자 개성 있는 춤을 못 춰가지고 군무를 하잖아요. 집단으로 똑같은 춤을 추잖아요. 창의력이 없는 거거든요. 창의력이 없고 그만큼 상상력도 낮고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단순해. 그래서 누구 한 명을 딱 찍고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괴롭혀야만 뭔가 자기네들이 하나의 그 소속의식을 갖는, 어디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이 단체성을 좀 느낀다, 그 얘기예요. 항상 그게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성향이 띈다 이겁니다. 대신 현명한 집단, 똑똑한 집단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치를 항상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없는 걸 배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지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지매를 하기 전에 대화와 어떤 그 소통으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그릇에 맞는 일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불행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리가 없죠. 근데 멍청한 집단일수록 그릇도 모르고 배분도 모르고 파악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를 찍어서 단체로 괴롭히면서 단체에 소속된 그런 소속감을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사파리공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 짐승들 보면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집단적으로 누구를 괴롭혔다, 집단 이심을 했다 그러면은 집단 행동을 하는데 그게 누구 특정한 어떤 이 특정한 그 소수의 인원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그런 혐오와 비판과 막 이런 게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좀 더 단순한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가 좀 활성화되고 이제 뇌세포가 증가하려면 뭔가 그 반짝반짝한 그런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창의력은 주술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술사나 무당인인데 반짝반짝하면서 그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갈수록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항상 밝은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은 계속 발전하고 주술이 점점 강해져요.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막상 어떤 사람이랑 대치 관계가 되면 욕하기 바쁘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분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이라 해도, 아무리 내가 처단해야 될 그런 주적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놈이 왜 저랬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그 행동의 동기, 목적을 항상 빠르게 밝혀내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아니까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말 있잖아요. 그걸 항상 실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게 돼. 그랬는데 새로운 면을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동했구나라고 파악이 되면서 용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보이냐면, 상대방을 알았어. 나쁜 놈이야, 확실하게. 진짜 처지글 놈이야.
용서가 안 돼. 거기서 멈추면 주먹이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고소장 접수가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섭리를 깨닫게 되면 걔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와, 얘는 100% 지옥인데? 근데 지옥을 보니까 너무 끈적한데? 아, 얘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굳이 때릴 필요가 없지. 오히려 상대방의 죄를 지을 때 박수는 안 치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더 큰 죄를 짓도록 자꾸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럼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악의 열매가 터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물론 좀 약간 잔인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징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살짝 건들면서 오기심을 느끼게 만든 다음에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꾸 살짝 자극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잘난 뭐 좋은 사례는 아닌데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베 악플러들이랑 배틀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배틀. 키보드 배틀이 붙은 거죠. 근데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키보드 배틀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이 원리를 적용했거든요. 그 중에 3명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1시간 뒤에 나 죽을 거다. 제가 한 거는 상대방의 그 사악한 저주스러운 이 말을 미치듯이 하게 만들었던 것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막 저주를 엄청나게 저한테 욕을 엄청나게 만들고 막 그걸 극에 달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자체가 악마가 돼버려. 머릿속에는 어둠만 가득해. 저주와 혐오밖에 안 남아있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저주와 혐오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냥 세상이 깜깜해 보이거든. 귀 속에는 계속 욕, 혐오, 증오 이것만 떠올고 에너지 자체가 생명의 어떤 밝은 에너지가 아니라 혐오, 증오, 처단 이런 사악한 에너지만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매우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될지, 어떤 사람 멀리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판단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아져요. 점점 더 그런 경우가 사람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에는 사람이 항상 넘쳐나요. 천국에는 항상 사람이 이렇게 넘치지가 않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정의의 칼이에요. 좀 지나면 정의의 칼을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악마화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칼날이 막 튀어나옵니다. 완전히 그냥 증오의 화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얘기, 좋은 생각, 장점, 재능 이거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보통 세상은 원망하고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이런 분들 그분들 10년이 지나도 원망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도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원혼기가 되는 거죠. 원한귀,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좀 되게 안타깝죠? 피해받은 것도 억울한데 평생 원한 품다가 죽어서 또 구천을 헤매는 원혼기가 되니까 얼마나 피해받았
피해되고 희생된 거는 착한 거랑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피해받았으니까 난 착하다? 천만에 그거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피해자는 착하다 이런 등식을 갖다 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게 아니에요. 나쁜 놈도 피해를 봐요. 약해서 피해를 봐요. 약한 거는 선하다.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받고 약하면은 약자는 무고하다.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도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기회를 줘도 그거를 다 거부해요. 의심하면서. 그 알리바바 전 회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하고 사업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사업 2천 대집게 하면은 무슨 꿍꿍이냐고 의심해서 안 하고 같이 뭐 해보자 그러면은 아유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거부하고요. 그러면 조금의 이익이라도 보자고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자 하면은 그거 벌어서 뭐냐고 하면서 거절해요. 거절할 명분만 항상 찾지 기회를 잡을 마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어떤 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그 동네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밀양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약간 외진이고 그런 약간 그런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정신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곳에서는 뭐 강제로 성폭행 당하는 것도 즐겼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그 도시잖아요, 밀양시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막 100 몇 명이나 되는 그 남학생들이 여학생 한두 명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동물도 그렇게 당하진 않거든요. 제가 그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보면은 발전기가 되면은 동네마다 이제 막 그때는 들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목줄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목줄 자체가 없었죠.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집이 되게 많았습니다. 골목길에는 암컷 한 마리에 수컷이 한 7, 8마리까지 막 따라 붙어요. 막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 막 7, 8마리가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각각 색깔도 다르게. 동물도 10마리 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지금 119명인가요? 실질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한 44명.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짐승도 암컷 한 마리에 10마리 이상 붙지 못해요. 아무리 짐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 같은 놈이라고 이거하는 것처럼 개들도 발전기가 돼도 10마리가 넘지 않아요. 근데 밀양시 같은 경우는 44명이 직접적으로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여학생 한 명한테 한 명 더 늘려가지고는 119명이 또 가담하고 개만도 못하는 인간들인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인생 사는 게 이런 정말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균형이 잡힌 사람은 비판도 하고 또 그러니까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이렇게 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항상 노력을 합니다.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빛으로 가득하고 선함으로 꽉 차면 좋긴 하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한 몇십억 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계속 포용하고 이해하고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겠지, 옳게 사는 거겠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좀 웃기기도 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는 거를 기꺼이 내가 희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죄를 완성시켜주는 것도 현명한 삶은 아니에요. 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 돼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 힘들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의 섭리라는 게 되게 냉정하고 되게 차가워요. 무조건 나는 당했고 무조건 내가 양보했고 그런데 왜 내가 천국에 못 가지?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때로는 막을 건 막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참 이거 뭐 더러워서 천국 못 가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안 가고 말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구도자의 길 걸었던 겁니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막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뭐 성공했다 나쁘겠다 요것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멀티플하게 다채롭게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물질의 양으로만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명하게 좀 판단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멀리해야 될 사람이랑 약간 맥락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반대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벼랑을 등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비난 이게 꼭 현명한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느덧 또 금방 36분이 돼가네요. 그래서 더 얘기했다가는 또 1시간 찍을 것 같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만 마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